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주님들, 배가 많이 고픕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고픕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금일은 금양의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욕을 먹어도 제 생각을 소신 있게 밝히겠습니다. 금양 유상증자 철회부터 금융당국 개입, 그리고 중국 배터리 시장 장악, 상장 폐지를 둘러싼 음모론이 아직까지도 제 댓글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싸게 매입하려고 하는 거다. 금융권 내 중국계 자본이 개입을 했다. 이어지는 음모론은 요즘 커뮤니티라든지 일부 유튜브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 중국이 과연 한국 배터리 산업 장악을 원하는가 할 것인가, 그리고 유상증자 철회가 금감원 이슈가 맞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약 60-70% 점유하고 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CATL이나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리튬 등 원자재 공급망도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요 배터리 3사 LG 엔솔이나 삼성 SDI, SK온도 점유율이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어요. 금양이 유상증자를 처리한 배경은 금감원의 사정 경고 혹은 보완 요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자회사 가치라든지 공시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을 금융감독원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자체를 막았다? 식의 음모론적 해석은 과장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일부 유튜버들은 중국이 한국 배터리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주장은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경쟁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건 100%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자국 우선 조달 정책,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양 유상증자 철회는 금감원의 금융권 카르텔 때문이라는 주장, 이런 주장이 신빙성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을 무너뜨리려고 오랜만에 등장한 전형적인 이 산업 음모론, 왜냐면 중국의 소재, 광물, 장비 상당수 시장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소 중견 부품사들이 중국의 자본 또는 인수 제한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다만 금감원이 유상증자 철회는 금감원의 회계 검토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요청 이후 발생됐고요. 금감원이 회계 불확실성, 재무 구조 등의 우려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상장 폐지 유도, 주가 폭락, 헐값 인수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장 폐지 종목을 상장 유지하는 것보다 회복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부담이 크다는 거죠. 기업이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공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산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금양 유증 철회는 금감원과 이 조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현재는 이런 조직적인 공작이다, 이런 부분이 추정일 뿐이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모보다 내부 리스크 점검이 우선이에요. 지금 금양은. 중국은 실제로 배터리 산업 패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판단이자 현실이에요. 근데 금양의 회계 불확실성, 자금난은
투자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고 규제기관 개입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압수수색도 들어갔고요. 음모론보다 기업 내부 경영 리스크 그리고 관리 실패가 더 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된다.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실제로 인수전이 벌어진다거나 특수관계인이 금량 지분을 공식적으로 매입을 한다. 이런 팩트가 있으면 이건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음모론 단계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금융권 내 물론 중국 카르텔 상당히 무거운 주장이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자 폭로가 나온다. 정보가 확실하다. 이건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중국의 자금, 국내 사모펀드, VC 등에 들어와 있는 건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M&A에서 중국의 그림자가 등장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론은 설득력이 약하지만 한국 내 대응 전략과 정책 미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이런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전략에 대해서 음모가 아니죠.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정책적으로 좀 미비하다. 이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 개연성은 있지만 음모론은 진짜 과장인 것 같고요. 공작 수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지 증거가 없다. 일부 자금 흐름이 의심은 가지만 구조적 공모 증거는 없고요. 사실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그리고 저도 유튜버 제작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감정적인 여론, 선동 이런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런 거 이제 좀 경계해야 된다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아쉽지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홍보 한번 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 나온 김에 홍보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요 영상에서 요 책임 없는 추천 그리고 사라진 사과 여기에서 언급드렸어요. 유튜버들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시간 되시면 영상 한번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그 금양 영상에서나 보면 여기 댓글 상단이나 설문조사 보면 지금 구독자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만 제가 요 소통방 받을 생각이에요. 금양 관련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를 많이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과연 거래 이제 그 개선 기간 1년은 부여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흐름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금량을 인수할 수 있을지, 이 금량을 인수할 다윗이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소통 통해서요. 그리고 소통방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나중에 지금 그 설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문자로나마 왜냐면 소통방 입장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자로나마 중요한 내용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세요. 기업 회생 절차나 워크아웃을 통해서 부채가 탕감된다면 제가 기업 회생 워크아웃은 예전 영상에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구독자님은 다 아실 거고요. 오늘 계잡주 영상 이 동생 영상 처음 보네? 그러면 예전 영상 최근에 한 달, 2달 영상이라도 좀 봐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배 빠르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형, 무형 자산이 남아있는 금량, 이 브랜드 가치와 사업 허가, 고객사 등이 살아있다면 인수 매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일부 기업이나 재정적 투자자가 소액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인수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소위 브릿지 투자자나 페이퍼 컴퍼니, 무자본 M&A죠. 이런 쪽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과 이제 개선 계획에 성실히 임한다면 M&A 타깃으로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라든지 우회 상장을 노리는 비상장 기업 매력도가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수 매력이 높아지는데 비즈니스를 빠르게 코스피에 입히고 싶은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달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수년에 걸릴 상장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 프리미엄까지 확보됩니다. 이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텐데 보통 비상장은 영업이익이 한 7배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배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과 상장 후가 이 몸값,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1.5배에서 2~3배까지도 추정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총 5천억 정도 지금 비상장 기업이 2~3천 정도 투자해서 지금 금량 지분을 인수하잖아요. 최대주 지분을. 그러면 상장됐을 때 1조 넘는 기업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나 업종, 뭐 기업 실적, 시장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내년부터 캐즘이 종료되면 2차 전지 굉장히 좀 뜨거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만 좀 조달되고 브랜드, 투자자 신뢰 이런 복합적인 가치 상승이 핵심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회생 중인 회사 자산 가치만 보고 인수해서 재무 구조 개선 후에 매각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모펀드들이죠. 턴 어라운드 플레이 전략이에요. 채무 조정 이후로 재무 개선, 구조 조정, 자회사 매각, 단기 수익화. 그러면 중간에 이건 안 좋은 이유가 감자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적 시너지를 노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저는 이걸 좀 바라고 있거든요. 금량의 2차전지 사업 인프라나 인증 그리고 고객사 장비 등을 인수해서 완전 신규 진입보다 반쯤 진행된 사업을 빠르게 이어가려는 케이스인 거죠. 공장 빨리 완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금량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고객사. 왜냐면 신규 카펙스 없이 생산 설비, 고객,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금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마음 내키시면 수고했다, 잘 보고 있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